어느 추운 겨울밤, 5살 손주 녀석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는 할배,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하며 우는데 그만 가슴이 쩍 갈라지더란 말이지요. 그 길로 머슴살이하며 피땀 흘려 엽전을 모았건만 세상에 흉년이 닥치니 그 금쪽 같은 돈이 종이 조각만도 못하게 됐지 뭡니까. 망연자실 강물에 뛰어들려던 그때 웬 괴짜 노인이 나타나 껄껄 웃으며 말합디다. 이 사람아, 죽은 돈을 쥐고 울지 말고 살아 움직이는 놈을 잡게나. 도대체 그 살아있는 돈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먼 옛날 경기도 어느 골짜기에 살았던 한 사내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산의 이름은 김만수인데 별명이 몽고하니 바로 천하태평이었더래요. 글 공부한답시고 책장만 넘기는데 정작 집안 기둥뿌리가 썩어가는 줄은 몰랐던 게지. 허허, 언젠가 내 크게 한자리 하면 우리 식구들 금비단 옷 입혀줄 터이니 걱정 말게. 입만 열면 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니 그 부인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소. 눈보라가 치는 시린 겨울밤이었지. 이제 겨우 5살 된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옷자락을 붙잡고는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배,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우리 집에 보리 한 톨이라도 안 남았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의 가슴에 대못이 쾅 하고 박히는 것 같았더래요. 부엌을 가보니 솥바닥은 하자 놓은 듯 깨끗하고 부인은 행주치마로 눈물을 닦고 있더란 말이지요. 아, 그제야 이 양반 정신이 번쩍 든 거야. 내가 양반입니다. 선비네하며 헛꿈만 꾸는 동안 내 새끼 속이 뒤틀리고 있었구나. 다음 날 새벽 만수는 평생 들지 않던 지게를 짊어지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욕심쟁이 최부자 집으로 향했소. 최부자 댁, 나를 머슴으로 써주시오. 밥만 먹여주고 우리 식구들 가져갈 좁쌀 몇 대만 쳐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소.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했지. 아이고, 저 김선비가 드디어 미쳤나 보네. 글 읽던 손으로 똥장군을 치겠다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만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소. 아니, 숙일 수가 없었지. 품속에 넣어온 손주 녀석의 낡은 버선이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으니까 말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되던가요? 최 부자는 그 얄미운 쥐새끼 같은 눈을 가늘게 뜨고는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김선비. 아니, 김서방. 일은 하겠다만 내 집 일을 하려면 내 방식대로 해야 하네. 자, 저기 쌓인 똥장군부터 저 언덕 너머 밭으로 옮기게나. 못하겠으면 당장 나가고. 만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소. 평생 붓만 잡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는 지게 작대기를 짚고 일어섰더래요.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 이 머슴살이가 만수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험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김만수가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더래요. 그 곱디고 온 선비소는 어디 가고 이제는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졌지 뭡니까.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져라 김을 메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새끼줄을 꼬며 한 푼 두 푼 모았소. 최부자 댁,
나를 머슴으로 써주시오. 밥만 먹여주고 우리 식구들 가져갈 좁쌀 몇 대만 쳐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소.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했지. 아이고, 저 김선비가 드디어 미쳤나 보네. 그릭던 손으로 똥장군을 치겠다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만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소. 아니, 숙일 수가 없었지. 품속에 넣어온 손주 녀석의 낡은 버선이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으니까 말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되던가요? 최 부자는 그 얄미운 쥐새끼 같은 눈을 가늘게 뜨고는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김선비. 아니, 김서방. 일은 하겠다만 내 집 일을 하려면 내 방식대로 해야 하네. 자, 저기 쌓인 똥장군부터 저 언덕 너머 밭으로 옮기게나. 못하겠으면 당장 나가고. 만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소. 평생 붓만 잡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는 지게 작대기를 짚고 일어섰더래요.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 이 머슴살이가 만수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험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소. 평생 붓만 잡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는 지게 작대기를 짚고 일어섰더래요. 그렇게 김만수가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더래요. 그 곱디고 온 선비소는 어디 가고 이제는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졌지 뭡니까.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져라 김을 메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새끼줄을 꼬며 한 푼 두 푼 모았소. 그래, 조금만 더 모으자. 이 괴짝이 가득 차면 우리 식구들 뜨끈한 입밥에 고깃국 한 번 원 없이 먹여주마. 만수는 최 부자가 주는 그 쥐꼬리만 한 품삯을 쓰지도 않고 작은 나무 괴짝에 차곡차곡 쌓았더래요. 엽전 부딪히는 짤랑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만수의 입가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지. 이게 바로 우리 식구들 내일이고 우리 손주 녀석 목숨줄이다 생각하니 배가 고파도 배가 부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해 가을부터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듬해까지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대흉년이 닥친 게 아니겠습니까?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들판엔 메뚜기 떼만 들끓으니 민심이 흉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더래요. 이때다 싶어 영악한 최 부자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창고에 쌀을 가득 쌓아두고는 문을 걸어 잠갔소. 시장엔 쌀 한 대박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쌀값이 자고 일어나면 배로 뛰고 또 배로 뛰는 거예요. 만수는 드디어 때가 됐다 싶어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온 엽전 괴짝을 짊어지고 시장으로 달려갔더래요. 자, 여기 내가 1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있소. 우리 식구들 먹일 쌀 3선만 주시오. 그런데 쌀집 주인이 괴짝 안을 쓱 보더니 혀를 쯧쯧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시오, 김생원. 이 돈으론 쌀 한 섬은커녕 반 섬도 못 사요. 지금 돈이 돈입니까? 구리 덩어리지. 쌀값이 10배나 뛰었는데 이까짓 걸로 뭘 하겠다는 거요? 만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소. 1년을 짐승처럼 일하며 모은 돈인데 고작 보름치 식량도 안 된다니. 망연자실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최 부자가 다가오더란 말이지요.
최 부자가 부채를 탁 접으며 만수를 비웃는데 그 말투가 아주 가관이었소. 아이고, 우리 김서방 아니신가. 그 괴짝 들고 여기서 뭐 하시는고? 아, 쌀을 사시려고? 허허, 거보게 내가 뭐라 했나? 돈이란 건 나처럼 곳간에 꽉꽉 가둬두고 남의 피를 말려야 제맛인 것을. 자네처럼 푼돈 모아봐야 흉년 한 번이면 다 제가 되는 법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집 마당에 깔 자갈이나 사지 그래. 하하. 그 표독스러운 웃음소리가 만수의 귓가를 찢는 것 같았더래요. 만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소. 내 자식 입에 들어갈 쌀을 위해 견딘 수모인데 그 정성이 고작 저 욕심쟁이의 웃음거리가 되다니요. 만수는 빈 괴짝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소. 하늘이시여, 돈을 모으는 게 희망이라 믿었거늘 어찌하여 이 쇳덩어리들이 내 가족의 배를 채워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터덜터덜 마포나루터까지 걸어간 만수. 거센 강물을 보며 에라 이까짓 목숨 끊어버리자 하고 강물로 뛰어들려는 찰나 어디선가 쯧쯧 아까운 돈을 왜 강물에 버리려 하나 하는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복의 김생원 그 귀한 엽전 괴짝을 왜 강물 귀신한테 시주하려 드나?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도 돈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법일세.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웬 머리가 허연 노인네 하나가 낡은 조룻배 위에서 닭장을 만지고 있지 뭡니까. 마포나루에서 평생 닭을 팔아 조노인이라 불리는 괴짜 영감이었소. 만수가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했지. 어르신, 이 엽전들이 이제는 쌀 한 대박도 못 사는 쓰레기가 됐습니다. 돈을 모으면 살 수 있다더니 세상이 저를 속였습니다. 조노인이 껄껄 웃으며 만수 곁으로 다가와 괴짝을 툭툭 쳤더래요. 이 사람아, 자네가 모은 건 죽은 돈이라네. 최 부자 저 늙은이처럼 곳간에 가둬두고 숫자만 세는 건 돈을 죽이는 짓이야. 돈은 말이네 흙에 뿌려진 씨앗처럼 살아 움직여야 하는 법일세. 살아 움직이다니요? 이 쇳덩어리가 어찌 움직인단 말씀입니까? 조노인이 만수의 손을 잡아 끌고는 자기 배 뒤편을 보여주는데 거기엔 삐약삐약 소리를 내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병아리 수십 마리가 들어있었소. 이걸 보게. 지금 시장에선 쌀이 금값이지만 먹일 게 없어 내다 버리는 이 병아리들은 헐감 중에 헐값이지. 자네 그 괴짝에 든 엽전이면 이 병아리들을 몽땅 사고도 남을 걸세. 만수는 기가 찼더래요. 어르신, 지금 장난하십니까? 쌀을 사도 모자랄 판에 이 비루한 병아리를 사라고요? 식구들더러 이 솜털을 뜯어먹으란 말씀입니까? 그러자 조노인이 만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엄중하게 말했소. 생각을 바꾸게. 엽전은 먹지 못해도 이놈들이 자라나을 알은 먹을 수 있고 그 알이 다시 닭이 되면 자네 곳간은 저절로 채워질 걸세. 돈을 저장하지 말고 성장을 사게나. 내 말을 믿고 딱 한 번만 미친 척 해보지 않겠나? 만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소. 어차피 죽을 목숨, 이 노인 말대로 도박이라도 해보자. 만수는 그 길로 남은 엽전을 몽땅 털어 병아리 50마리를 샀더래요. 동네 사람들이며 최 부자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겠습니까? 아이고, 김선비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먼. 쌀 대신 병아리를 사오다니 조만간 닭똥이나 하차 먹겠어. 최 부자는 자기 집 대문간에 서서
배를 내밀며 낄낄거렸지. 하지만 만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소. 그는 산에서 메뚜기를 잡고 들에서 나타를 주어 병아리들을 정성껏 돌봤더래요. 밤에는 추울까봐 자기 방 아랫목을 내어주고 낮에는 손주 녀석과 함께 닭장을 치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소. 그 가냘프던 병아리들이 만수의 정성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더니 불과 몇 달 만에 마당 가득 깃털을 뽐내는 장닭과 암탉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만수의 손주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더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닭장에서 하얀 구슬이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달걀이었소. 흉년이라 단백질 구경도 못하던 시절 그 귀한 달걀이 하나, 둘, 아니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만수의 마당에선 매일 아침 꼬꼬댁 소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났더래요. 흉년이 깊어질수록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심은 흉흉해졌는데 이상하게 만수의 집 앞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만수가 그 귀한 달걀을 들고 시장에 나갔거든요. 쌀 한 대박 사기도 힘든 세상에 영양가 만점인 달걀이 나타나니 난리가 난 거지요. 만수는 달걀을 팔아 다시 병아리를 사고 그 병아리가 자라 또 알을 낳고 불과 반년 만에 만수의 마당은 닭 수백 마리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금고가 됐더래요. 반면 우리 최부자 영감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곳간에 엽전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나는 천하의 부자다 라며 떵떵거렸지만 웬걸요. 시장에 곡식이 씨가 말라버리니 그 많은 돈을 주고도 쌀 한 톨 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돈을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엽전을 끓여 먹을 수도 없으니 얼굴은 반쪽이 되고 배에선 꼬르륵 소리만 요란했지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굶주림에 지친 최부자가 결국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만수의 집 앞마당까지 기어왔더래요. 이보게, 김선비, 아니 김 사장, 제발 저 달걀 딱 3알만 팔게나. 내 그 대가로 엽전 100립을 주겠네. 만수가 닭장에서 나오며 허허 웃었소. 아니 최부자 어르신, 작년에 저더러 엽전으로 마당 자갈이나 깔라더니 그 귀한 돈을 왜 고작 알세 아래 바꾸려 하십니까? 최부자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빌었더래요. 내가 죽일 놈일세. 돈만 모으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보니 그깟 쇳덩어리는 굶어 죽는 사람 앞에선 짐짝일 뿐이야. 제발 저 닭 한 마리만이라도 나눠주시게. 만수는 단호했소. 하지만 무작정 거절한 건 아니었지요. 최부자 어르신, 저는 돈을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은 팔지요. 어르신도 저처럼 지게를 지고 마포나루에서 닭모이를 구해오신다면 그 품삯으로 달걀을 드리리다. 천하의 최부자가 비단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닭똥을 치우게 됐으니 이 얼마나 고소한 노릇입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더래요. 아이고, 엽전 괴짝 끌어안고 굶던 최부자가 닭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네. 만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소. 마을 사람들에게 닭을 한 마리씩 나누어 주며 말했더래요. 여러분, 돈을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얻은 달걀 하나가 내일의 닭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진짜 가난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만수의 마당에서 시작된 기적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마을은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소. 돈을 가둬두기만 했던 최 부자는 곳간 문을 열어 만수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만수는 드디어 천하태평 허풍쟁이에서 마을의 구원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만수는 더 이상 게으름쟁이도 머슴도 아니었소. 그는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큰 어른이 되었고 그의 손주는 할아버지 덕분에 굶주림 대신 든든한 학식과 인품을 갖춘 청년으로 장성했지요. 반면 그 오만하던 최 부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는 만수 밑에서 닭을 치며 비로소 깨달았더래요. 자기가 쌓아둔 건 재물이 아니라 욕심의 먼지였다는 것을요. 그는 남은 재산을 마을 서당을 짓는 데 내놓고는 만수와 나란히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이다 같은 인과응보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화창한 봄날 만수는 이제 장성한 손자를 마당으로 불렀더래요. 그리고는 오래전 마포나루 조노인이 건네주었던 그 낡은 엽전 한 돛박과 막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 한 마리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소. 얘야, 이 할애비가 평생 배운 가장 큰 공부를 너에게 전해주마. 사람들은 흔히 돈을 가둬두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 믿는다만 돈이란 건 고인 물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썩거나 증발해버린단다. 만수는 손자의 손바닥 위에 살아 움직이는 병아리를 올려두었소. 하지만 보거라. 이 병아리는 스스로 움직이고 먹고 자라나지 않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성장을 사랑하거라. 내 손에 쥔 엽전 한 잎을 그냥 저축하지 말고 그것이 누군가를 먹이고 무언가를 키우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거라. 그러면 그 재물은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고 만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이니라. 손자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만수의 가문은 대대로 돈을 가두지 않고 흐르게 하는 집안으로 널리 알려졌더래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만수 영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요. 당장 눈앞에 엽전 몇 푼을 괴짝에 넣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보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무언가 자라나는 것에 내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돈은 손바닥에 쥔 물 같아서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물을 땅에 뿌려 나무를 키우면 훗날 시원한 그늘과 달콤한 열매를 얻는 법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병아리 한 마리가 살고 있나요? 그놈을 잘 보살펴서 훗날 황금알을 낳는 닭으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만수 영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지만 여러분의 풍요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